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끌어내려야 해. 끌어내려야 해. 말하는 하루하루 망해가는데 하는 짓은 정입가경 기가 막히네.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탄핵해야 해. 탄핵해야 해. 국회는 솔로 보고 국민은 물로 보고 지법대로 지법대로 서민의 피눈물로 살찌는 도둑놈들 대체 왜 우리가 더 참아야 하는가.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제 아무리 미국 놈돌만이라 해도 제 아무리 일본 놈따까리라 해도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끌어내려야 해. 끌어내려야 해.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철진한 반공 타령 나를 지새네.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탄핵해야 해. 탄핵해야 해. 핵폐수 투기 방조 해병대 수사회 앞 일반 친척 범죄 집단 대법원 판결 부정 전쟁 위기 부추겨. 춘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8호 광장에서는 잠시 후 7시부터 춘천 시민들과 함께 지금의 이 인간말종 참사 정권, 민생은 책임지지 않는 정권,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바라는 춘천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7시부터 진행되는 촛불 대행진에 함께 해주셨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 김건희 특검 마저 거부권을 남발하더니 기어이 참사 정권 이태원 특별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에게 국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진행되지 못하는 지금의 말도 안 되는 행정을 도저히 참고 볼 수 없어 춘천 시민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왔습니다. 기어이 이런 정권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춘천 시민 여러분, 언제나 불의에 앞서고 정의에 앞장서왔던 춘천 시민 여러분의 민주에 대한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 믿고 이렇게 8호 광장에 나왔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솔로 보고 국민은 물로 보고 지법대로 지법대로 서민의 피눈물로 살찌는 도둑놈들 대체 왜 우리가 더 참아야 하는가.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제 아무리 미국 놈돌만이라 해도 제 아무리 일본 놈따까리라 해도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끌어내려야 해. 끌어내려야 해. 2020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철진한 반공 타령 나를 지새네.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다
탄핵해야 해. 탄핵해야 해. 해패수 투기방조 해병대 수사회와 일가 친척 범죄 집단 대법원 판결 부정 전쟁 위기 부추겨 어찌 이런 놈이 대통령이란 말인가.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윤석열 탄핵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제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 해도 제 아무리 막장 같은 나라라 해도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끌어내려야 해. 끌어내려야 해. 나라는 하루하루 망해가는데 하는 짓은 점입가경 기가 막히네.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탄핵해야 해. 탄핵해야 해. 국회는 솔로 보고 국민은 물로 보고 지법대로 지맘대로 성인의 피눈물로 살찌는 도둑놈들 대체 왜 우리가 더 참아야 하는가.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제 아무리 미국 놈돌만이라 해도 제 아무리 일본 놈따까리라 해도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끌어내려야 해. 끌어내려야 해.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철진한 반공 타령 나를 지새네.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탄핵해야 해. 탄핵해야 해. 해패수 투기방조 해병대 수사회와 일가 친척 범죄 집단 대법원 판결 부정 전쟁 위기 부추겨 어찌 이런 놈이 대통령이란 말인가.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마이크 하고 하세요. 네네. 아, 좀될것 같아요. 네. 우리 회원들하고만 하는 거니까. 잠시 후에 바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37차 춘천 촛불 집회부터는 명사회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주말에 춘천 촛불행동 회원들과 함께 전국에 있는 촛불행동 회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에서 우리 춘천 촛불행동의 촛불 같은 사람들 시상을 했는데요. 대리 수상을 한 이길재님이 오늘 시상에 시상품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명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안 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회원 수련회 회원 표창하는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막 마이크 하기가 네, 좀 그래서, 네. 민망해서 우리 그리고 또 명옥님께서 원치 않으실 것 네, 같아서 앞으로 여기 카메라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촛불 행동이 이런 이제 저희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촛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의 힘으로 이렇게 1년 반 넘게 촛불이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촛불이고 모범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또 이제 뭐 집행부들 제외하고 한 분을 굳이 골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원 수련회마다 돌아가면서 모든 회원분들이 이 상을 받았으면 다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제가 대신 받았는데요. 우리 박명옥님께 상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른 건 아니고요. 멋진 오행시 항상 준비해 주셔서 이 촛불 집회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촛불 오행시의 명인 촛불 멋쟁이 우리 박명욱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예, 촛불 행동에서 드립니다. 촛불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네, 부상이 있습니다. 아, 더 좋은 겁니다. 네, 이 앉을 수 있는 집회 전용 의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탐낼 만한 촛불 행동 이런 굿즈라고 하죠. 네, 어마어마한 것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제가 네, 소감 한마디. 네, 학창 시절 개근상 이후로는 상이라고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상의 기쁨과 영광을 제가 오행시 할 때마다 큰 박수로 우쭈쭈 해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특히 우리나라 영업사원 1호님과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돋보이고 핫하신 우리 여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한데 상씨 준비하셨답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매번 나와갖고 핏대 높이면서 목청 높여 탄핵하라 탄핵하라 외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끔은 짬을 내서 하하호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낼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근데 난이도 최하입니다. 최하이기 때문에 빨리 손 드셔야 됩니다. 빨리 손 드신 분은 여기 제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다. 선물 비스름해한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 명을 합한 이름은 하나, 둘, 셋. 머저리. 어머, 우리 촛불 시민들의 수준 나 최하위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힌트 드리겠습니다. 초성만 이응, 디귿, 히읗. 윤, 땡, 히읗, 윤동까지 맞았습니다. 윤동이. 히읗, 히읗. 윤동이. 윤동이. 네, 정답입니다. 윤동이. 진짜 아, 이거 저만 알고 있었나요? 아, 이거 너무 또 어려워.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한참 배고플 것 같아서 간식으로 견과류 하나 주머니에 넣어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선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겁니다. 자, 우리 언상이 주고 싶습니다. 언상이. 그래서 오늘 삼행시 제목은 두 개인데요. 윤동이 멍멍멍 두 개입니다. 그동안 세 분께서 얼마나 멍멍거리셨습니까? 한 분은 조용히 계시지만 그래서 윤동이부터
첫 글자 운을 띄워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윤동이 동작 그만. 쉬발름들아. 다음은 멍멍멍입니다. 멍멍멍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멍멍멍입니다. 멍청이들아. 멍멍 개 짖는 소리에 이만하면 됐다. 명심해라. 곧 니들 성이 와르르 무너질 테니. 이상입니다. 자, 37차 춘천 촛불 대행진부터는 새롭게 명사회자를 저희가 특별히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분께서는 여기가 앞이가 무대 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발언하실 분들은 요 무대 존 잘 채워서 화면 잘 나갈 수 있게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7차 춘천 촛불 대행진을 명사회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주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춘천 시민이고요. 한국리에 사는 정주희입니다. 우리 춘천 촛불은 서로 너무 칭찬해주고 위해주는 이런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37차 촛불 대행진 사회를 맡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렇다면 참가자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37차 촛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가시는 춘천 시민 여러분, 이곳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춘천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 행진, 또 퇴진 투쟁 이런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30일이었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거부권만 벌써 몇 번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말 가슴에 못이 박힌 채로 그 소식을 듣고 울부짖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라고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에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위헌을 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이 위헌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고 조장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더럽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언제 유가족들이 보상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진상규명,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 제대로 밝혀달라, 그리고 책임자 처벌해달라,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것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반민중적인 모습으로 대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거부권 남발로 국민의 뜻 거부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네, 이런 가슴 가득 분노를 안고 오늘 집회 힘차게 시작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질 정치쇼 그만하라 라는 주제로 춘천시민 임재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정치쇼 한동훈과 윤석열이
우리 그 국민들이 심심할까봐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잘 나오지 않는 내용도 있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사태를 통해서 디올 얘기가 쑥 들어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걸 이용해서 이 아이템을, 이슈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그거는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요. 이게 일어난 배경은 사실은 우리가 쇼인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쇼가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쇼처럼 지금 봉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안을 우리가 살짝 들여다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일어난 그 내용은 김건희 특검 재의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제일 믿는 자기가 꼬봉 그 한동훈을 이제 갑자기 전진 배치를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그것과 동시에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윤석열이 친윤 검사들, 또 윤석열 밑에 있던 장관들, 행정관들 해가지고 총 50명을 내리꽂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혔는데, 이게 갖다 놓으니까는 얘가 처음 한 일이, 한동훈이 뭡니까? 전국을 돌면서 셀카를 찍고, 뭐 동원된 인원이지만 나와서 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360도 셀카를 찍고 꽃게 뭐 연출을 하고 난리를 치고 다닌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중동이 합쳐져 가지고 마치 한동훈이 자기 대선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이가 저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임마, 니 그거 하라고 보냈어? 니 임무를 잊지 마. 이제 이렇게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환호성에 이제 뿅이 간 거죠. 뿅 가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내가 이거 뭐, 야 대통령 되기 참 쉽죠잉,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나간 김에 그냥 공천까지 막 해댔죠. 수원 병인가에 그 산자부 장관에 했던 친구, 그 친구 가서 얘가 앞으로 총선 나갈 거야 하고 손들고, 그 다음에 인천 계양을에 가가지고 원희룡이 손들어서 얘가 나갈 거야 하고, 거기까진 그래도 좀 괜찮았어. 근데 마지막으로 마포을의 정청래 지역구에 가가지고 김경률이를 손을 들어준 거예요. 비대위원으로 뽑아가지고 손 들어줬어. 문제는 거기까지도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김경률이가 뭐라 그랬어요? 야 건희, 너 디올백 사과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총선에서 좀 이길 수 있어. 이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윤석열이, 아니 V0 김건희가 저 새끼 뭐야, 여보 저 새끼 뭐야, 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가 맨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집에서, 그래서 드디어 경고를 보냈어요. 사실은 그 공개 발언 한동훈이 하기 전에 미리 몇 번 사인을 줬는데 사인이 안 먹혀.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비대위원 그만두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동훈이가 공개 발언을 해버림으로써 이 사태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면 아래에 있다가 수면 위로 갑자기 올라오게 된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제가 왜 저래?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국힘하고 윤석열이 하고 전부 난리가 난 거예요. 김건희가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얘는 안 됐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잘 안 나온 얘기지만 윤석열이가 어디에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 얘기를 한 게 이제 나왔죠. 뒤로 돌아서 얘기가 다 돌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새끼가 금방 안 나겠으니까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불렀어요. 권영세, 제일 자기가 믿는 권영세. 권성동이가 저기 찌그러져 있다가 이번에 이 사태 때문에 다시 부활했어요. 권성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저기 정진석이까지 불러가지고 세 명을 저 한동훈이 날려. 그러니까 날리기 위해서는 의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작전을 짰었어요. 짰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석열아, 지금 한동훈이 날리면 우리 총선에서 안 되거든. 총선 때까지 좀 참아.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물론 보도긴 하고 들은 얘기지만 이런 썰이에요. 뇌피셜로. 또 여기서 괜히 또 잡혀갈까봐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이건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이가 더 이상 어떻게 당해 할 수가 없어. 저걸 잘라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갑자기 김건희가 사라졌다. 김건희가 지금 어디 여기 공관이나 어디에 여기 지금 윤석열하고 같이 안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김건희가 있었으면 다 작살내고 당장 끝냈을 텐데, 김건희가 없는 바람에 이게 지금 슬슬 밀려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조중동이 포화를 막 쏴대죠. 한동훈이 이겼다 막 쏴대요. 윤석열이가 이게 참을 수가 없는데 가장 믿는 세 사람이 와서 좀 참아야 된다. 총선 끝날 때까지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진행될 상황, 김건희가 돌아왔다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럼 김건희는 어디로 갔는가? 소문에 의하면 길을 채우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디서 무슨 길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는 상상하시면 금방 아실 거고, 길을 받고 거기서 얘 놔뒀다가는 아무래도 나한테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해가지고 오자마자 쳐낼 수가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김경률입니다. 김경률이가 어떤 자인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김경률이는 2018년도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갑자기 삼성바이오 사건을 터뜨린 장본인이 김경률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동훈이가 수사를 엄청나게 해서 삼성을 작살내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갑자기 확 떠버렸어요. 그러면 김경률이는 어디서 그런 상세한 자료를 받았을까? 추정컨대 한동훈과 그때부터 깐부였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률을 통해서 먼저 한동훈이 잘하는 언론을 이용해서 분위기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그게 또 나타난 게 두 번째, 2019년도에 조국 사건 때. 조국 사건 때도 김경률이가 회계사라고 이거 주식 잘 몰라요, 펀드. 그런데 회계사라는 라고 무슨 펀드 사건으로 조국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한동훈이가 조국 수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둘은 깐부일 거라는 추정이 지금 파다하게 돼 있고,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마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런데 지금 사퇴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는 쟤라도 사퇴시켜. 그래야 좀 내가 좀 이게 쓰지. 그랬더니 김경률이가 나 사퇴 못하거든, 사퇴 못해. 이러면서 한 두 가지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조중동은 왜 한동훈이를 그렇게 밀고 있나? 조중동은 한동훈이가
옛날에 검찰에서 뭡니까 언론 이거 관리할 때 있던 기자단들이 지금 한동훈이의 차기 대선 그 캠프로 모여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중동이 한동훈이를 밀다가 이번 이 사건은 그대로 하다가는 안 되니까 적당히 하다가 지금 살짝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쇼인가 아닌가 봉합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쇼가 아니고 실제 내부 전쟁이 터진 거다.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봉합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봉합처럼 지금 만들어 가서 마치 그 노태우 6.29 사건 때처럼 얘가 차기 주자로 뜨려고 하는 이런 모략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이거 사건은 실제고 또 끝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중계 그 서천 화재 신고 때 90도 폴더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건데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얘네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정상이 아니죠. 인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국의 모든 근간인데 얘는 법치를 지네 멋대로 하기 때문에 우선 민주주의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난 결과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루이 14세가 I am the state, 나는 곧 짐이 국가이다 하고 왕정을 마구 휘두르다가 결국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발단이 돼서 마누라 마리아 앙뚜아네트와 함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날아갔죠.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과 진짜 비슷해요. 김경률이가 그거 비유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잘했다.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는 건 우리가 역사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총선 후에 윤석열은 반드시 레임덕이 옵니다. 이기면 누구? 한동훈이 잘해서 한동훈이가 뜨는 거고, 지면 윤석열이가 잘못해서 진 거예요. 세 명 모두 큰 집으로 가야 되겠죠? 총선 후에.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중궁궐 연애놀이를 그렇게 하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더니 새벽이 되어서 술 깨어 보니까 성남 민중이 에워쌌죠. 미친 년놈 놀라서 도망갔죠. 가다 보니 큰 집일세. 오라 큰 집 가니까 세상사 이제야 좀 정신이 들겠네. 그죠? 구호 외치겠습니다. 빨리 오라 4월 10일 심판하자 독재정권. 자, 독재정권 한 번 더 해주세요. 심판하자 독재정권. 심판하자 독재정권! 심판하자 독재정권! 심판하자 독재정권! 민주시민 똘똘 뭉쳐 마지막 세 번 해주세요. 대한민국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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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촛불 시민들은 정말 가슴에 할 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집행부에 신청하셔서 발언 또 적극적으로 우리 윤재기 선생님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무슨 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도 감추는 게 많고 아주 더러운 짓을 뒤에서 하도 하고 투명하지 않게 나라를 운영하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정치 혐오는 누가 조장합니까? 저희가 나와서 집회한다고 정치 혐오가 조장되나요? 맞습니다. 정치 혐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김건희 같은 사람들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거짓 정치쇼로 정치 혐오 부추기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네, 우리 시민들 덕분에 아주 지저분한 정치가 밝은 미래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 집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요. 정치 테러가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정치 테러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미니 다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결심을 하시고 한 6, 7분 정도 길이가 되기 때문에 춥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부산에서 시민들을 만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로 위장한 한 남성이 다가와 갑자기 칼을 목에 꽂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에 대한 끔찍한 암살 테러.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은 1957년생 남성 김진성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시계를 1945년 직후로 돌려놓았다. 시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와, 어떻게 예전에 이승만 극우 세력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김구 선생님 암살, 노년샘 암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성과 놀랍도록 닮은 사람이 있다. 바로 김구 선생을 시해한 암살범 안두희. 놀랍게도 안두희는 김진성이 그랬듯 김구 선생을 시해하기 전인 1948년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김구 선생의 한국 독립당에 입당했다. 안두희는 해방 공간에서 양민학살을 주도한 극렬 친일 잔류 세력이었던 서북청년회와 의일 암살과 백색 테러를 사명으로 하던 공사 활동을 한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다. 김구 선생 암살 직후 헌병대는 범인 안두희를 급히 이송했지만 그것은 분노한 국민들로부터 범인 안두희를 보호하고 증거와 공범을 은닉하는 과정이었다. 당시 수사기관도 김구 선생 암살이 안두희 개인의 판단에 따른 단독 범행이라고 재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병대뿐 아니라 특무대에서도 진전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승만은 이 사건이 한독당 내분으로 인한 개인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라고 발표했으며 군 당국은 심지어 의거라고 규정했다. 안두희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잠시뿐이었다. 재판 중에도 2계급 특진을 받은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군에 화려하게 복귀한다. 1951년 2월 15일 잔영 면제, 12월 15일 육군 소령으로 예편. 승승장구한 안두희는 김구 선생 암살 4년 만에 완전 복권되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특혜가 이어진 것이다. 정말 안두희의 암살 테러가 롤 모델이었다면 김진성도 안두희처럼 대접받다가 쉽게 복권되어 불사신으로 살 것을 기대했을 수 있다. 안두희는 50년이 지난 후 자신이 저지른 암살의 배우가 전 육군소장 김창룡이었다는 인터뷰를 진행한다. 또 그는 김창룡 말고도 당시 경찰 간부들 역시 김구 선생 암살 테러의 배우였음을 밝힌다. 죽어내는 무슨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면 돼. 필요 없이 잘 돼. 그 사람들 얘기 듣는 내가 그 뭐라는 거지. 나도 센스 있는 놈들. 늦어도 한참 늦은 자백이었다. 이후 국회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해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이 면밀하게 준비 모의되고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된 정권 차원의 범죄 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진실은 다 밝혀진 것일까? 2001년 국사편찬위원회 정병준 박사와 재미사학자 방선주 교수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의미 있는 문건을 찾아낸다. 김구 암살에 관한 배경 정보.
미 육군 방첩대 요원으로 한국에서 근무했던 조지 E. 실리 소령이 김구 암살 당시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안두희가 미 육군 방첩대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1948년 초 사복을 입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미군이 서청 사무실로 나를 찾아왔다. 누구냐고 물으니 미 정보기관의 한국 책임자라며 당신이 반공의 1인자라고 소개하기에 찾아왔다고 했다. 그 미군 중령은 1949년 4월경부터는 백범을 블랙타이거라고 지칭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암적인 군주여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주한미 대사였던 무초는 안두희의 암살 테러 동기가 김구의 남북 협상 정책과 대한민국 정부 지지 거부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미국에게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김구 선생이 남북 통일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김진성의 암살 테러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민주당은 당권 쟁탈전 같은 대혼란에 빠지고 언론은 암살보다 민주당 혼란으로 프레임을 전환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와 정치 혐오에 빠지고 사회 곳곳에서는 극단주의가 횡행했을지 모른다. 정치권의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려고 시도했을 수 있다. 과연 김진성 단독 범행일까? 수사당국은 암살 테러의 배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려 하고 있다. 어떤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위협하지 않냐. 김구 선생 암살 당시 기득권 세력은 안두희를 지휘하고 보호해 주었다.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를 은폐하려는 수사기관과 언론,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그 배후에도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축소, 은폐되었다는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살 테러 실행 전까지 원룸 100개 건물을 알아보았다는 김진성. 그는 안두희처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면 건물주로 신분을 세탁해 제2의 안두희의 삶을 꿈꿨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안두희의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를 알고 있다. 1948년 안두희와 2024년 김진성. 국민들은 이미 진실의 복판에서 이 사건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포즈를 맞춰가고 있다. 네, 여러분 다큐멘터리 잘 보셨나요? 네, 너무 유익한 내용 링크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퍼날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권정선 대표님의 발언 순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거의 한 달이 훨씬 넘도록 칩거 중이라고 하죠. 공식적인 어떤 활동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당 내에서도 정말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자중해달라 이런 요청도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안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너무 짐작은 가지만 그런 김건희 여사에게 한마디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 해주시러 우리 권정선 대표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촛불행동 대표 권정선입니다. 잘 지내셨죠? 찬바람이 불어도 태양이 이글거리게 뜨겁게 머리 위에 내리꽂아도 그리고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와도 저희는 여전히 거리에서 대한민국이 제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거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고 춘천 시민분께서도 발언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그 세 사람 윤, 동, 휘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이 거리에서 떨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춘천 촛불 시민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흔들리고 그 크기가 작아질 수는 있어도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혀내고 동지를 찾아내고 결국엔 우리가 바라는 탄핵의 봄날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저는 와병 중에도 그분의 이름,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그분의 이름을 오늘도 간절히 외쳐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돋보이고 싶어 경력을 조작하고 얼굴을 조작해도 제 삶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 제가 왜 늦둥이 제록을 뒤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어느 가정의 가장이 간절히 대한민국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의 입시 비리를 만들어내는 검찰이 그랬습니다. 뚜렷한 죄는 아니지만 그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표창장은 4년이라는 중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을 조작해서 그 누군가의 기회를 뺏었을 수도 있는 김건희는 소환 한 번 되지 않고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개사과 한 번으로 언론이 묻어주고 검찰이 눈 감아주며 국힘당이 감싸주며 대통령을 만들어내어 지금은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주가를 조작해도 안전하고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어도 떵떵거리며 통장 잔고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던 공정과 상식이란 말입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정말 부끄러워서 손에 왕자 한번 새기고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와이프 치맛바람으로 대통령 되기 쉬운 대한민국이라는 걸 내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어 저는 그것이 부끄러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디올백 누군가는 또 함정이라고, 함정 덫에 걸린 짐승이 무슨 죄냐며 쉴드인지 디스인지 모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여왕에서 짐승이 된 김건희 전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살고 있을 김건희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디올백 드디어 외신을 타고 대한민국 언론이 외면하고 눈 감아주는 사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뇌물 받고 그 뇌물로 사람들 줄 세우며 권력놀이 하고 있다는 걸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재미있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들은 눈 감아놓고 외신에 화제성으로 올랐다고 그걸 보도하는 우리나라 언론들입니다. 어디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인지 그들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통장 잔고보다 뒤로 쌓여있는 빚이 더 많은 자영업자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왔고 내일도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 시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기에 그랬기에 저는 오늘도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듯 나와서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 말하는 게 정치 혐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라면 왜 당당하게 특검을 못 받습니까? 특검을 받아서 야당 대표가 시장 시절에 받았던 뇌물도 밝혀내시고 특검을 받아서 주가 조작으로 받은 돈이 벌어들인 돈이 없다는 걸 밝혀내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죄가 하늘하게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대통령 열심히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라고 없는 돈 만들어라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정말 기절초풍할 기사를 읽었습니다. 달 날아가는 게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소원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렇게 목매매지 않는 미국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같이 달 날아가자 했더니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연구비 70억이 없어 거절했답니다. 그동안 땡겨 쓴 외유비 600억 플러스 알파 그 후폭풍이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좀 더 눈 크게 뜨고 무엇이 진실인지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고 밝혀내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좀 더 희망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되돌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맙시다. 아시안컵 축구에서 예선전을 보면서 저희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다 때려쳐라. 하지만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대표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못난 지도자가 휘두르는 말에 지금 대한민국이 난파의 직전에 처해 있지만 결국 그 대한민국을 다시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 힘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분노도 깨우고 실망감으로 젖어 있는 마음도 다시 희망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격려하며 우리가 손에 들고 나온 희망의 촛불 놓지 말고 함께 키워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쉬우니까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냐? 이제는 드러내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네, 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구호가 한 발 더 발전하여 김건희 특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검찰이 움직이고 사법권이 움직여서 그녀를 정말 가야 하는 그곳 비행기 속이 아닌 청와대 아니죠. 용산. 네.
그곳에서 나와 그녀가 가야 될 곳 어디입니까? 상급식! 네, 주가 조작, 이력 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몇 가지를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 여사님께서 44일 정도 지금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도대체 우리 여사님이 어디에 계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은 이제 걱정과 우려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사님께서 등장할 좋은 시점을 가리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추측들이 있는데 3월 달에 저희 이제 우리 대통령 성열 대통령께서 독일로 도이치모터스 아니고 도이칠란드로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또 한 번의 이제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강한 추측이 지금 터라가 지금 이제 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께서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서울 성남공항에 이제 곧 나가신 날짜에 맞춰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떻게 숨어 있든지 간에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 강력한 요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촛불행동 특별논평, 전쟁으로 향하는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북의 대남 입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북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전쟁 태세에 들어갔다면서 이에 대한 자위권을 발동해 압도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남북 간 협력, 소통 관계가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전쟁 통제 장치가 모두 사라진 한반도에서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판입니다. 북의 현실 인식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쓰라린 북남 관계사가 주는 최종 결론은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전례 없이 증폭되는 한미일 핵전쟁 연습, 레짐 체인지로 표현되는 북 정권 붕괴 교체 전략,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른바 참수작전까지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는 상황이 북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연설 내용입니다. 북은 남쪽이 북을 동족이라고 여긴다면 이런 식의 대북 적대 정책과 공격 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현재 북의 입장은 한국이 북을 결코 동족으로 대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처는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이며 정권 붕괴를 목표로 전쟁을 불사하려는 상대에게 대화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실 남쪽이 이미 이보다 앞서 북을 주적으로 공식화했고 북 지역 전체를 접수 내지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의 조처를 논박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 더 심각한 문제는 북의 입장에 대해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대화 창구도 없고 무력 충돌을 제어할 통신 공간도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과 언론이 언제나 그래왔듯이 북을 비난하거나 대결적으로 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또한 결코 아닙니다. 역지사지의 차원에서 북의 입장을 판단해 보자면 번번이 북을 기만해온 기존의 남북관계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와 반격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군사국가가 주도하는 전쟁 위협과 대결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전쟁 상황에서도 평화를 향한 노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직 실제 교전 상태가 아닌 조건에서 평화를 지키는 노력은 더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합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 발발의 일체 조건을 없애는 것, 그것이 남북의 군사 충돌을 막고 전쟁의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는 길입니다. 그러자면 한미일 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평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 체제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평화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촛불행동. 네, 여러분 아주 명확한 영상이었습니다. 위태로운 시절입니다. 지금 이 전쟁 위기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적대 정책이 가져온 위기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평화다.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정권의 위기를 전쟁 정국으로 벗어나려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킵시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영상이 하나 남았습니다. 윤석열 탄핵해야 할 이유 차고도 넘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윤석열 탄핵하고 더 나은 미래 만들어 오기 위해서 결심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지막으로 보고 행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촛불행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 국민을 위해서 뭐를 했어요? 국민을 위해서 뭐를 했어? 네, 지금 바로 행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리에서 모두가 일어나 주시고요. 자, 깃발 앞으로 모여주시고요. 자, 의자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행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잠시 이쪽으로 모여주시고요. 네, 내일 2월 1일 목요일 자, 잠시 네. 그 2월 1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우리 항상 행사하는 정치학과 하는 곳에서 김대중 재단 발대식이 있습니다. 춘천 지역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춘천 분들께서도 내일 맞습니다. 낮 지난번에 저 30분에 프랭카드 디자인 하나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아 진짜요? 근데 전화 못 받고서 제가 다시 전화했는데 좋겠습니다. 춘천에 의미 있는 프랭카드를 붙이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래
안 해도 돼. 언론사에서 정기되고 네, 하겠습니다. 바보스럽게 한 거죠. 바보처럼. 그쵸? 강제 가면은 근데 절대 안 돼요. 맞습니다. 오늘 분들이 원하시는 그렇죠. 말을 제대로 알아. 네,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다 나는 정치인상 그런 거 하는데 여기 방송 보면 그런 많이 아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누가 가르쳤나? 예, 고맙습니다. 내려가면은 뭐 이재명인가 뭐 저기 약간 요즘 그래도 많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죠? 예전에 더 심했죠. 네, 네. 가시죠. 햇빛 먼저 앞으로 춘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바라는 춘천 촛불 시민들입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야당 테러에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도 모자라 참사 정권 참사기념을 위하는 유태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특별법 기초를 특별 만나서 거부하고 있는
촛불 시민들이 힘있게 구호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암살 테러 진상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주가 조작 특급 범죄자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단 하루도 이대로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대낮에 테러가 난무하는 정권입니다. 이러한 정권 그대로 두면 안 되겠지요.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국격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9일 치겠습니다. 탄핵이 평화다. 전쟁이기 조장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탄핵이 안보다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대낮에 정치 테러가 자행돼도 진상규명 하나 없이 은폐 조작을 일삼는 정권입니다. 이러한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아의 진상을 밝히고 끝까지 그 책임자 배우가 누구인지 밝혀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일 치겠습니다. 정치 테러 선동하는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암살 테러 축소 왜곡 경찰 당국 개탄한다. 암살 테러를 부른 야당 탄압 중지하라. 그렇다면 암살 테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라. 혐오 정치 주장하면 정치 테러 유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특급 범죄자 김건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가 조작을 해도 도로 조작을 해도 단 한 번 수사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자, 9일 치면서 춘천 시민들을 만나러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지금 당장 특검하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명품백 뇌물받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뇌물수수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영란법 위반 의혹 김건희를 특검하라.
희망의 바다 더 높아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늘 모여 바라본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더 높아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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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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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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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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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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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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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춘천 시민 여러분, 춘천에서는 매주 수요일 8호 광장에서 춘천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촛불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대표 테러에도 은폐 수사 조작을 하는 정권입니다. 김건희 특별법을 거부하는 윤석열은 독재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독재 정권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검찰 독재 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춘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춘천에서뿐만 아니라 원주와 강릉, 강원도 곳곳에서도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위한 촛불 대행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이고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춘천 시민들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기회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수호하고 이 나라의 평화가 다시 깃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춘천 촛불 시민들 힘낼 수 있겠지요? 9월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전쟁 위기가 높다고 합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열중셔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이 부동실에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대통령이 함부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말 모르니까 덤비는 것입니다. 이 말 모르는 놈은 하루빨리 끌어내려야겠지요. 구호를 치면서 이동하겠습니다. 평화의 촛불로 전쟁책도 몰아내자. 몰아내줘. 전쟁난다. 전쟁 조작 중단하라. 중단하라. 군사총도 이고 있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정권위기 탈출용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춘천 시민 여러분, 윤석열 탄핵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 민생을 다시 보장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구해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를 되살리자. 촛불 시민 모두 모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춘천 시민 함께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나라가 엉망이다. 윤석열, 김건희를 몰아내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게 나라냐?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에게 전쟁 선포.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이 주인이다. 총선 전에 탄핵하자. 범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이 평화고 윤석열 탄핵이 국격의 상승이며 윤석열 탄핵이 독재를 몰아내는 길이겠지요.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다시 평화를 찾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의와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질 수 있도록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촛불 시민 여러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겠지요.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다시 집회 장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를 지나시는 춘천 시민 여러분, 저희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바라는 춘천 촛불 시민들입니다. 하는 짓은 처음이니까 경기가 막히네.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탄핵해야 해. 국회는 솔로 보고 국민은 물로 보고 지 맘대로 서민의 피눈물로 살찌는 도둑놈들, 대체 왜 우리가 덮쳐먹어야 하는가. 윤석열 탄핵,
제 아무리 미국 놈돌만이라 해도 제 아무리 일본 놈 딱가리라 해도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끌어내려야 해.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설디는 방공 타령 나를 지새네.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탄핵해야 해. 핵폐수 투기 방조 해병대수 사회화 일가 취임성 범죄 지휘자 대법원 판결 부정 전쟁 위기 부추겨 어찌 이런 놈이 대통령 이란 말인가. 윤석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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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시민 여러분, 윤석열 탄핵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으로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고 민주주의를 되찾고 공정과 상식이 있는 검찰 독재 정권 몰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고이 치면서 다시 집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아니요! 네, 춘천 시민 여러분, 저희는 37차에 걸쳐서 매주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바로 현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지지해 주시고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하여 민주주의를 되찾고 이 땅에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해치겠습니다. 탄핵이 평화다. 전쟁이기 주장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이 안 되면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멈추지 않는 야당 대표 죽이기 윤석열을 탄핵하자. 암살 테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 암살 테러 축소 은폐 경찰 당국 규탄한다. 테러 은폐 특검 거부 그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정치 테러가 이다지도 위험하고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줬더니 하루아침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민주주의가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 촛불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 매주 수요일 바로 광장에서 촛불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검찰 독재 정권에게 정치를 그리고 우리 민생을
탄핵하자! 제발.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제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이 정권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특별법을 윤석열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이대로 두면 안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구을 치겠습니다. 캐논패 특검 거부 윤석열을 탄핵하자. 제발. 암살 테러 축소 은폐 조작 윤석열을 탄핵하자. 제발. 춘천 시민 여러분, 저희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구속을 바라는 춘천 촛불 시민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라 꼴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의와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국회 입법을 외면하고 허구한 거부권만 남발하는 대통령, 자신의 권력과 김건희의 범죄를 비호하는 방탄정권 윤석열 정권을 단 하루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내어 윤석열 정권을 기어이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 민주주의를 지켜가야겠습니다.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도 되겠지요? 예. 제발. 인생에만 섰던 운동은 다수 동기의 선언이라 너희가 진실로 나라를 팔고 돈으로 배를 채울게 우리는 공익을 위해 싸워왔다 우리는 피 흘리며 싸워왔다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의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 지난주처럼 하루간다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종착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국대의 오물을 줬고 그리고 전쟁 때 우리는 당을 위해 싸워왔다 우리는 공을 위해 싸워왔다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에 국민이 아니다. 그건 내려놓고 아니 본인을 저기 해야지. 그걸 다 보이잖아. 떠나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에 국민이 아니다.
받아먹는 대통령과 독재정권이라면 기아이사나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보여주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틀 특검법 거부 말고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이 하는 짓이라고는 오로지 거부과 남발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외치겠습니다. 거부과 남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회 무시 행정백제 윤석열을 탄핵하자. 당장이 진보가 무너지면 폭력체 이런 윤석열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겠습니다. 우리 춘천 촛불 시민들 끝까지 윤석열 탄핵 외쳐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힘을 내요. 함성 한번 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성 하나, 둘, 셋. 함께 윤석열 탄핵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를 되살리자. 춘천 시민 함께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나라가 엉망이다. 윤석열, 김건희를 몰아내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게 나라냐?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에게 전쟁 선포. 윤석열을 탄핵하자. 더 이상 볼 수 없다. 총선 전에 탄핵하자. 자, 춘천 촛불 시민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또 행진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희망의 바다 저 높아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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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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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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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친일 납작이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친일 남자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드디어 저 8호 광장 벨몽드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춘천 공동행동에서 해양오염수 집회해 왔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퇴진 집회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준비하고 기획해서 함께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집회 자체는 윤석열 퇴진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면에 탄핵을 걸고 있지는 않지만 춘천 시민들 공동행동 그 단체들과 같이 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양해동 열사 할 때 좀 겪었던 일인데 저희 여기 계신 한 20분의 우리 촛불행동 회원분들은 앞으로 이제 막 1000명, 2000명 집회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제 집회에 있어서는 다 오늘도 보니까 행진하는데 말 안 해도 멈추면 피켓 착 피고 출발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째 주 수요일은 이 춘천행동 공동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완전히 이 집회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더 많이 나와가지고 다 책임을 지자 이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런 게 저희가 1년 반 넘게 해왔기 때문에 생겨난 또 하나의 성과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 집회에는 더 많이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광고 하나고요.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그 촛불행동 소식지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번에도 회원 수련회 갔더니 정말 중요하다. 촛불행동 그 소식지 모임 잘 되는 곳은 어디나 다 이 촛불행동들이 더 막 성장하고 잘 되더라. 그 저번 소식지 모임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희가 7명,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뭐 디프리도 정말 신나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메가컵에서 하게 되면 우리 정재설님도 계시고 해서 너무 좋은데 아주 안정적인 장소를 드디어 저희가 또 갖게 됐습니다. 남기동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아리랑 인문학연구소가 그 태계 금호타운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홈플러스 있는데 그쪽 아파트 단지거든요. 되게 가깝습니다. 거기 4층 8호가 그 아리랑이라는 글자 딱 써져 있거든요.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7시 반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격주로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그 다음에 또 2주 뒤 화요일이고, 저희가 이 자세한 거는 또 톡방에 주소랑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네네. 소식지 모임 함께 오시면 정말 즐겁고 신나는 모임 될 수 있습니다. 여기고요. 하나는 여담인데 저기 보이는 저 성적이 있잖아요. 저게 제가 알아봤는데 온갖 시민 단체와 상가 모든 걸도 안 없어지는 성적이라고 하네요. 어떻게까지 됐냐면 춘천시청에서 급기야는 저거 한전을 밀어버렸어요. 한전 시설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전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저 벨몽드 마트 앞을 다시 수복하게 되는데 조만간에 춘천 촛불 저 성조기를 목표로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을 넣고 해서 전쟁이가 이렇게 심각한데 저기에 성조기와 저 태극기가 저렇게 버젓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인식이 좀 되고 수요일 춘천 공동행동과 함께는 이 집회를 계기로 저기 힘을 집중하면서 차후에 저 성조기 없애기 뭐 운동을 한번 벌려봤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 사회를 봐준 우리 정진님한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일찍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안 하신 분은